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밀값 폭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오르는 건 유가만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에서는 War threatens wheat supply. 전쟁이 밀 공급을 위험하다라는 이 보도입니다. 세계의 곡물값이 오르자 농산물 수출국들이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 곡물 수출에 빗장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곡물 창고 역할을 하는 국가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생산량이 줄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집트는 최근 밀과 밀가루, 렌틸콩 등 콩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식용유와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게 팜유죠. 팜유의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마저 팜유 수출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기업들은 최소 6개월간 기존 수출량의 30%를 국내에서 팔아야 하는데요. 자국 식용유 재고가 부족해지자 수출을 줄여서 국내 공급량을 늘린 겁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밀과 옥수수, 곡물 등 주요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밀의 30%를 생산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이미 생산량에 차질이 생긴 터라 다른 나라에서 수출량을 줄이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G7 농업 장관들은 지난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수출에 대한 부당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요 곡물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최대 70% 급증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일주일 전인 2월까지만 해도 7.9달러였던 가격은 한 달 만에 37% 올랐고요. 11일 기준으로 옥수수와 대두 가격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에서 37%까지도 높게 거래가 됐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화해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둘 간 협상이 14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크렘플린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13일 로이터 통신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에 대한 논평에서 아니다, 협상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14일 진행될 둘 간의 회담에 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같은 날 미국과 중국의 회담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열리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만납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동이 양국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면서 두 나라의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영내와 국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우크라이나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임을 예고 중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를 주도하고 있죠. 반면 중국은 침공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은 채 러시아를 두둔한다는 서방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은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지속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둘 간의 협상이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경제 일정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월요일 일정부터 보시죠. 서머타임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개폐장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1시간씩 앞당겨집니다. 15일에는 한국의 2월 수출입 동향을 확인할 수 있고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함께 발표됩니다. 네,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역시나 16일로 예정된 FOMC입니다. 25bp 인상이라는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단순 결과보다는 파월 의장이 발표할 글로벌 경기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등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17일엔 영국의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후 스탠스를 점검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18일은 일본의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미국은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네, 이번 주 일정까지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